진짜 너무 힘들어요. 저 솔직히 여자 국가대표 얘기할 때마다 할 얘기도 너무 많고 조심스럽기도 하고 또 내용을 잘 조직화해서 전달해야 된다는 생각에 정말 머리가 많이 아프고요. 슈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슈림프입니다. 오늘 이 콜린 벨 감독이 발표한 6월 A매치 우리 여자 A대표팀 명단 이걸 보고 또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려고 돌아왔습니다. 저희가 4월에도 이 A매치 명단이 나왔을 때 참 여러가지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때도 참 생각이 많아지는 이 A매치 명단 발탁이었는데 이번에는 또 다른 의미에서 더 생각이 많아지는 명단인 것 같아요. 제가 좀 이거 열심히 보면서 고민도 많이 하고 찍는 영상이니까요. 여러분도 끝까지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볼까요? 네, 일단 이번 6월 A매치 상대는 미국이죠. 미국에서 미국과 두 차례 원정 평가전을 갔습니다. 6월 2일 일요일 6시에 딕스 스포팅 굿즈 파크라고 하는 이 딕스 스포팅 굿즈가 미국 스포츠 용품 회사인가 봐요. 그래서 이 회사에서 소유하고 있는 경기장, 실제로 MLS의 콜로라도 래피즈 팀의 현재 홈구장으로 쓰이는 경기장이라고 하고 이 경기장이 덴버에 위치해 있더라고요.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덴버가 이 마일 하이 시티, 그러니까 해발 고도가 평균 이 1마일이 넘는데요. 그래서 굉장히 좀 높은 지역에서 선수들이 경기를 하게 되겠고 그 이후에 바로 3일 후에 수요일 9시에 알리안츠 필드에서 MLS 미네소타 유나이티드의 홈 경기장에서 또 경기를 합니다. 덴버에서 미네소타까지 거리가 이게 꽤 멀거든요. 지금 찾아보니까 차 타면 14시간 정도 좀 나오는데 선수들이 3일 사이에 이렇게 장기간 이동을 하면서 원정에서 두 차례 경기를 갖고 돌아오는 거 좀 쉽지 않은 일정이 될 것 같긴 합니다. 선수들 잘 해주기를 일단 응원하겠습니다. 자, 크게 이번 이 명단을 한번 볼까요? 일단 이 음성으로만 들으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한번 읊어드릴게요. 골키퍼 김경희, 김정미, 최예슬입니다. 그 다음에 수비수 일단 오피셜하게 수비수인 선수들은 김신희, 김혜리, 이소희, 이영주, 홍혜지 이렇게까지예요. 미드필더입니다. 권다은, 이금민, 이정은, 조소현, 지소연까지고요. 포워드가 가장 많아요. 와, 포워드 포화 상태입니다. 강채림, 고윤아, 문미라, 이은영, 전은아, 천가람, 최유리, 최유주, 케이시, 홍서윤까지 포워드가 정말 많습니다. 이렇게 명단이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지금 이소희 선수하고요. 이소희 선수하고 권다은 선수는 대체 발탁이에요. 광무현과 장슬기가 빠지고 원래 명단에 있었던 두 선수가 빠지고 대체 발탁도 있었습니다. 자, 이번 명단 좀 포인트를 집어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 포인트는 변화입니다. 기존에 저희가 많이 콜린 벨 감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게 뽑았던 선수는 그냥 뽑아요. WK리그 활약과 관계없이 뽑고 WK에서 잘하는 선수들에 대해서는 패싱한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그 선발 기조가 이번엔 꽤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콜린 벨 감독도 이제는 고정된 명단에서 좀 벗어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어느 정도는 한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어떤 선수들이 있느냐? 일단 광로영 선수가 있습니다. 고등부 대학부 때 그렇게 잘해도 안 뽑던 광로영 선수가 WK에서 지금 1년 차인데 너무 잘하고 있죠. 그러니까 광로영 선수를 뽑았어요. 일단 광로영 선수가 근데 결국 부상으로 낙마하긴 했습니다만 영문도 모른 채 고교 대학 시절에 동기 중에서 잘하는 선수들 다 국대 한 번씩 불려갈 때 본인만 못 불려갔던 광로영 선수인데 이번에 드디어 국가대표 소집의 한을 좀 풀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부상이 있었죠. 좀 빠르게 회복을 하기를 바라겠고요. 김진희 선수 드디어 뽑았습니다. 사실 김진희 선수는 지금 떡해 보면 이 선수는 뭐 설명이 필요 없어요. 그냥 안 뽑을 수가 없는 선수입니다. 너무 잘하고요. 콜린 벨 감독이 선발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피지컬이에요. 근데 피지컬적으로나 승리에 대한 의지나 아니면 뭐 기술적으로나 전술 이해도나 사실 여러 가지 면에서 김진희 선수는 정말 이렇게 얘기하죠. 깔 게 없습니다. 깔 게 없어서 무조건 뽑았어야 되는 선수인데 사실 진작에 뽑았어야 돼요. 근데 이제까지 김진희를 안 뽑고 있었던 건 글쎄요. 그냥 비단 축구적인 거 이외에 문제도 조금 있었을 거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이제라도 뽑았으니까 됐습니다. 근데 김진희 선수는 범용성도 있는 선수고 참 전술적인 아이디어가 다양한 콜린 벨 감독이니까 남아있는 얼마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어떻게 또 김진희를 활용하는지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정은 선수죠. 93년생의 늦은 나이입니다만 콜린 벨 감독 체제 하에서 정말 오랜만에 발탁이 됐고요. A매치 아직 8경기밖에 없는 이정은 선수예요. WK에서의 그래도 활약을 좀 인정을 받아서 국가대표에 선발이 됐습니다. 그리고 홍혜지 선수. 제가 4월 A매치에서 이 선수가 사실 없어서는 안 되는 선수라고 생각하는 선수들 중에 하나인데 도저히 왜 빠졌는지 모르겠는 선수들 몇 명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홍혜지거든요. 홍혜지 선수가 일단 다행히 또 복귀를 했습니다. 명단에. 아무래도 심상현 선수가 또 최근에 리그 경기에 나서지 못하고 있죠. 또 개인사 이슈가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빈자리를 채우기 위한 발탁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영매지 선수는 다시 국가대표에 승선을 했고요. 또 김경희 골키퍼 이 선수도 왜 4월에 안 뽑았는지 사실 잘 이해가 안 되는 선수 중에 한 명이었죠. 작년보다 올해 더 잘했는데 작년에 뽑고 올해는 안 뽑고 그런 김경희 선수였는데 결국은 또 김경희 선수를 뽑았습니다. 2003년생의 어린 골키퍼 앞으로도 기대를 할 만한 자원입니다. 그리고 이소희 선수 처음에 장슬기가 뽑혔는데 장슬기 선수를 드랍하면서 대체 발탁한 이소희 선수예요. 이소희 선수도 지금 인천에서 잘해주고 있고 리그에서 활약이 워낙 좋기 때문에 충분히 실험을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 정도 나이대에 딱 이 정도 기량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들 이거 데려가라고 저희가 그동안 그렇게 얘기했던 거거든요. 딱 원했던 대로 대여섯 명의 정도의 선수들이 활약을 좀 인정받아서 선발이 됐던 것 이게 첫 번째 포인트 변화입니다. 네, 두 번째 포인트는 좀 독특한 기용 방식이에요. 이번에도 아마 기용 방식이 좀 화제가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고윤아 선수가 이 KFA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게시물에는 DF 수비수로 표시가 되어 있었어요. 이거 고윤아 선수가 사실 초등, 중등, 고등 대학을 다 거치면서 또 실업 무대에서까지 포워드만 봤던 선수인데 이 고윤아 선수를 센터백으로 기용을 했던 콜린 벨 감독이에요. 고윤아 선수가 그래서 이 수비수로 기용받는 것에 대해서 많은 팬분들이 의구심을 가집니다. 또 한 가지 지난 소집에서 특이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백스리를 실험을 하면서 왼쪽에 강채림이었나요? 하여튼 강채림과 이은영을 윙백으로 썼죠. 왜 강채림, 이은영 이 리그에서 그렇게 골 많이 넣고 잘하고 있는 선수들을 윙백으로 쓰냐라는 이 의문이 좀 많이 제기가 됐습니다. 이거는 남자 A대표에서 황희찬 윙백으로 쓰는 거랑 비슷한 거 아니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지적이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팬들이 아쉬워하는 거 이해가 됩니다만 크게 두 가지 포인트에서 저는 콜린 벨 감독이 좀 고민을 했다는 게 느껴지는 포인트여서 이건 좀 이해하고 넘어가자라는 취지에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일단 팬들 입장에서 아쉬울 수 있는 건 특히나 이 강채림, 고윤아, 이은영 얼마나 스타성 있고 또 젊고 너무나 반짝반짝한 선수들이죠. 개인 팬들이 많은 선수들입니다. 그래서 개개인만 보면 강채림 골 많이 넣는 거 보고 싶고 이은영 골 넣는 거 보고 싶고 고윤아 골 많이 넣는 거 보고 싶고 하겠죠. 맞습니다. 그런데 팀적으로 봤을 때는 이 선수들이 수비 쪽으로 가는 게 조금 더 좋을 수도 있다는 판단을 콜린 벨 감독이 했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게 충분히 합리적이라고 봐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백스리가 적합하다고 판단한 거에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국제 무대에서 우리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백4보다는 백3가 공간을 채우는 데 더 적합하다라고 본 것 같아요. 실제로 작년 월드컵에서 백3를 박은선 선수를 내리면서 실험을 했죠. 이게 나쁘지 않았어요. 독일전에서 좋은 성과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여자 선수들은 피지컬적으로 신체적으로 남자 선수들만큼 개개인이 커버할 수 있는 공간의 넓이가 어느 정도 제약이 있죠. 특히나 우리 선수들은 국제 무대에 나아갔을 때 피지컬적인 한계가 그래도 좀 뚜렷한 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아예 숫자를 후방에 좀 많이 두면서 한 명의 선수가 커버해야 되는 공간을 좀 줄여주자. 뭐 이런 아이디어에서 백스리가 좀 출발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서 박은선 선수 같은 피지컬이 좋은 선수를 내려주면서 공간을 좀 채우게 만들고 박은선 선수가 은퇴한 다음에는 고윤아를 내리면서 이 백스리를 좀 유지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백스리가 우리한테 적합한 이유는 재능 있는 선수들이 공격 쪽에 몰려 있습니다. 콜린 벨 감독은 잘 아시겠지만 선수들한테 기술적으로 어느 정도 이 요구하는 선이 있어요. 그래서 기술적 완성도가 일정 수준 이상을 넘어가는 선수들을 선호하고 선발합니다. 근데 사실 냉정하게 평가를 했을 때 현역 WK리그 풀백들 가운데 콜린 벨 감독의 눈에 차는 이 기술적 수준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이 죄송합니다. 그렇게 많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리그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풀백들 한번 이름을 대볼게요. 수아르피시 위민의 이유진 선수, 또 권희선 선수, 또 백도혜, 인천의 이덕주, 정지연, 그다음에 수원의 역시 박세라, 수원 선수들이 많네요. 이런 선수들이 리그에서는 인정을 받는다고는 하지만 또 서울시청의 백도혜도 있네요. 하지만 이 국가대표 수준에서 왔을 때 우리가 이 국가대표 수준에서 볼 수 있는 볼터치, 기술적인 거, 전술적인 움직임 이런 것들을 가져갈 거라고 기대하기에는 지금 수준에서는 냉정하게 조금은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조금씩 발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콜린 벨 감독이 선택을 하지 않는 게 아닌가 싶고 대신에 공격 쪽에는 콜린 벨 감독이 요구하는 체력적이고 기술적인 수준을 충족하는 선수들이 비교적 많아요. 그러니까 일단 개인 기량이 되어 있는 선수들을 뽑는 콜린 벨 감독인데 이런 선수들을 다 뽑고 나니까 공격적인 자원들이 많은 거죠. 그리고 이 자원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백3, 백4를 서고 양쪽 풀백에다가 전문 풀백들을 갖다 놓는 것보다 백3를 서고 공격도 가능한 자원을 윙백으로 기용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은영만 보고 강채림만 보고 고윤아만 보면 이 선수들이 전방에 가서 골 넣고 인기 많은 선수들이 더 인기를 얻고 선수들이 팬들이 좋아하는 거 이런 그림이 더 예뻐 보이긴 하죠. 근데 지금 백4를 서고 이은영, 강채림, 천가람, KC, 문미라, 문은주, 손아연 등등등
그만큼 이렇게 측면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우리 윙포드 자원들 여러 선수들이 있죠. 이 중에 딱 2명만 선발로 나와요. 이것보다도 윙백까지 기용하는 백스리를 서고 이 다양한 이 측면 공격 자원들을 최대한 4명, 많게는 5명까지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가는 거.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콜린 벨 감독이 의도하는 바가 아닐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한 가지 불안한 건 이렇게 만들어 놓고 시스템을 갖추는 건 이 백스리라는 이 시스템을 우리 국가대표 축구에 정착을 시키는 건 1, 2년 가지고 되는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시도하고 실험하고 가능성을 내비친 다음에 콜린 벨 감독이 만약에 나가면 지금이 2024년 중요한 시기에 했던 모든 실험들이 다 말짱 도루묵이 되는 건 아닐까, 이런 걱정은 사실 속으로 있습니다만 이 백스리를 선택하는 것 자체가 아예 그냥 이해할 수 없는 판단은 아니다 라는 것을 이 팬들께서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음으로 이제 세 번째 포인트는 고교 할당제입니다. 네. 다들 잘 아시죠? 콜린 벨 감독이 고등학생 선수들을 정말 많이 뽑습니다. 이번에도 아니나 다를까 2명의 고등학생 선수들이 A대표 명단에 들어왔죠. 첫 번째 선수가 권다현 선수고요. 이 권다현 선수는 사실은 저는 처음에는 이 선수가 발탁되는 게 의아했는데 이제는 탑이구나. 고등부에서는 이만한 선수가 나오기 쉽지 않구나 라는 생각이 최근 들어서는 좀 듭니다. 사실 권다현 선수가 국대 발탁돼서 성장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언니들이랑 몸 부딪히고 또 기술적으로도 많이 좀 보고 배우고 이러면서 확실히 자신감이나 기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올라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U17 아시안컵을 보면 권다현 선수나 또 같이 갔다 온 원주훈 선수나 이런 선수들이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훨씬 더 뭔가 이 선수들이 이끌어주려고 하고 팀의 분위기를 좀 주도하려고 하고 측면에서 공격을 좀 자신감 있게 풀어나가려고 하고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U17 대표팀 보면서 좀 아쉬웠던 것은 이 권다은이나 원주훈 같은 선수들을 좀 단순하게 쓴다는 겁니다. 동나이대에서 피지컬적으로 기술적으로 또 스피드 면에서도 압도적으로 재능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인데 이 선수들이 그냥 측면에서 치달하고 있어요. 치달하고 크로스 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좀 100짜리 선수를 가져다 놓고 한 90, 85 정도의 퍼포먼스밖에 못 뽑아냈다는 느낌이 사실 저는 좀 드는 거죠. 그래서 이 권다은이라는 선수를 콜린 벨 감독이 도대체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뽑았느냐를 직접 실전을 통해서 한번 보고 싶다는 생각이 이번 소집에서는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권다은 뽑은 거 이제 뭐라고 안 하겠다 이거예요. 고등부 선수들 뽑는 거 안목 인정하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좀 써달라 이거죠. 써서 한번 이 우리나라 지도자들한테도 이렇게 쓰는 거야. 이런 재능은 이렇게 써야 이 선수들이 앞으로 더 무궁무진하게 성장할 수 있어 라는 걸 좀 보여달라는 이야기고, 일단 고등학생 선수들을 계속 뽑아서 그 나이대에서 일단 국가대표 경험이 있는 선수들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그 연령별 대표에서 그 선수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파급 효과, 이끌어줄 수 있는 어떤 리딩 능력, 이런 것들은 정말 말도 못하게 크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아시안컵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U17 대회를 통해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콜린 벨 감독의 선택에 긍정적인 부분을 더 많이 보게 되는 지난 한 달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 이번 권다은과 홍서윤 선발도 또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면 조금 더 납득이 되지 않을까? 전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홍서윤 선수 얘기를 좀 더 하자면 이 선수는 단월중학교 졸업하고 올해 광양여고 1학년인 선수예요. 근데 사실 이 선수가 제가 잘한다는 인식이 있었던 선수예요. 단월중학교 경기를 운 좋게도 많이 중계할 기회가 있었고, 단월중학교 에이스 하면은 생각이 나는 선수가 홍서윤 선수입니다. 그래서 아는 선수긴 했는데 단월중학교가 막 우승권 전력에 있는 팀은 사실 아니에요. 중등부 최강팀은 현대청운중학교가 된 지 좀 됐고, 그 아래에서 좀 경쟁을 해줄 수 있는 팀이라고 한다면 진주여중이나 광영중, 예성여중 이런 팀들이 좀 생각이 나는데, 사실 이 단월중학교는 완전 4강권 레귤러는 아니죠. 네, 그렇기 때문에 단월중학교 에이스라고 해서 해설하는 사람, 중계하는 사람 입장에서 중등부 탑 이렇게 눈에 띄진 않습니다. 근데 콜린 벨 감독이 이 선수를 좀 눈여겨봤다는 게 저는 인상적이고, 계속해서 지금 어린 선수들을 뽑을 때 안목이 완전 헛방은 아닌 게 좀 증명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홍서윤 선수도 좀 어떤 부분에서 콜린 벨 감독이 선발을 했는지가 좀 궁금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일단 이 국대라는 게 커리어에 묻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홍서윤 선수는 앞으로 어떤 연맹 대회를 가든지 간에 더 주목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관건은 그렇게 더 쏟아지는 스포트라이트, 쏟아지는 견제 속에서 본인이 더 스텝업 할 수 있느냐, 그게 관건일 것 같고, 광양여고 갔으니까 권영인 감독이 아마 전술적으로는 굉장히 다양한 역할을 부여할 것 같거든요. 홍서윤 선수의 성장도 좀 연맹 대회를 보면서 지켜보면 여자축구 팬의 입장에서는 더 재밌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포인트는 제가 좀 여전히 의문점이 드는 부분들을 요약을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기자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직접 콜린벨한테 찾아가서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기자님들이 계시다면, 또 제가 친분이 있는 기자님들이 몇 분 계신데 약간 부탁을 또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좀 가서 좀 물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첫 번째 질문, 김정민 꼭 뽑아야 하는 이유가 뭐죠? 네, 이겁니다. 네, 김정민 골키퍼가, 제가 자꾸 영상에서 김정민 선수 얘기를 하면 김정민 안티처럼 되는데, 좋아하는 선수고 존경하는 선수고 사람으로서도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한번 말이라도 한번 붙여보고 싶은 선수예요. 선수이자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국가대표 관점에서 봤을 때 이 40대가 다 되어가는 선수를 당장의 공식적인 대회를 준비하지 않아도 되는 대표팀에 계속 불렀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메리트가 무엇인지 일반 대중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이 한마디라도 있어야 됩니다. 지금 당장 김정민의 기량이 좋아서 라는 것은 설명이 되지 않아요. 그거 우리가 모르는 거 아닙니다만, 다음번 월드컵, 다음번 올림픽까지 김정민을 넘버원 키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면, 넘버원의 후보로조차 생각하는 게 아니라면 김정민 골키퍼를 지금 발탁할 이유는 사실은 축구적인 면만 봤을 땐 없다. 그러니까 뭐 이 선수가 팀에 가져다 줄 수 있는 어떤 리더십이나 분위기를 잡아주는 역할이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만 하는 거지, 축구적인 부분에서는 사실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한 번 정도는 꼭 이거 언론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기자님들께서도 이 부분 좀 질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이거 진짜 설명 꼭 하셔야 됩니다. 장슬기 왜 드랍했나요? 장슬기 선수는 부상도 아니에요. 제가 이번에 광로영 선수가 소집되자마자 부상을 당해서 저희 짜장 PD가 광로영 선수 이거 국가대표 소집 대체되는 거 아닌가? 부상으로 지금 낙마하는 거 아닌가? 궁금해서 KFA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어요. 그저께 들어가 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광로영 선수 이름이 빠져 있더라고요. 근데 또 한 가지 놀라웠던 게 장슬기도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둘이 생각을 했어요. 짜장 PD랑 저랑 장슬기 부상인가? 왜 그러지 생각을 하고, 오늘 제가 촬영 당일에 경주한 수원 경기를 들어갔는데 경주한 수원 경기에 멀쩡하게 장슬기 선발로 나와서 90분 뛰었습니다. 장슬기 부상 아니고요. 계속 국가대표 들어오던 선수였고요. 이번에 좀 깜짝 발탁 뭐 이런 것도 아니었고요. 그리고 콜린벨 감독이랑 불화가 있었다라고 하기엔 싸울 겨를도 없었어요. 지금 소집하러 가지도 않았거든요. 지금 도저히 납득 가능한 설명 자체가 하나도 머릿속에 그려지지 않는데, 왜 장슬기 선수가 뽑혔다가 다시 제외가 됐는지 이거 꼭 설명해 주시고, 먼저 설명하지 않는다면 기자님들이 물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 원래 남자팀이었으면, 원래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국가대표팀이었으면 KFA에서 먼저 발벗고 나서서 설명했어야 되고요. 대체 발탁이 되었다는 것도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공지를 했어야 돼요. 그런데 지난번 4월 소집 때도 그렇고 이번 6월 소집 때도 그렇고 대체 발탁에 대한 공지가 지금 저희가 이야기하기 전까지 아무런 채널을 통해서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확인한 건 WK로그님 인스타 스토리가 다예요. 그러니까 이 KFA 에서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이름 명단 바꿔서 넣지 마시고, 이런 대체 발탁이 있었습니다. 명단이 바뀌었습니다. 말씀을 좀 해주세요. 네. 그리고 기자님들은 질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사실은 그냥 토론해봤으면 좋겠는 거리인데요. 뉴페이스를 뽑을 거면 좀 젊은 선수들 위주로 뽑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조심스러운 생각입니다. 좀 어린 선수들, 20대 중후반의 선수들을 차라리 기용하는 게 좀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상식적으로 봤을 때 좀 들고요. 그래서 굳이 이정우 선수를 언급할 것도 없습니다. 사실 이건 죄송스러운 얘기고, 장창이나 남궁예지나 김성미나 이런 선수들 이름을 직접적으로 거론하면서 이 선수들을 안 뽑은 이유가 있을까요? 라는 거를 좀 질문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다음 대회를 준비함에 있어서 좀 더욱더 젊은 선수들이 많이 기용이 되어야 하는데, 뉴페이스 뽑을 거면 이왕이면 좀 젊은 선수 뽑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의문이 저는 좀 들었습니다. 사실 이 뉴페이스 뽑아달라 해놓고 이제 뽑아놓으니까 뽑을 거면 젊은 선수 뽑아라 이렇게 하나하나 감나라 배나라 하는 것도 좀 웃기긴 해요. 이럴 거면 제가 감독했죠, 그죠? 네, 이건 사람마다 생각이 다른 거니까 그냥 제 생각이 그렇다라는 거고, 좀 토론해볼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이 정도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제가 지금 여자축구 얘기를 실컷 하다가 갑자기 옷이 바뀌었죠. 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지금 다른 날이에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영상을 미리 찍어놓고 이거를 이 짜장 PD한테 맡겨서 편집에 들어가려고 막 하던 찰나에 저희 쪽으로 또 새로운 정보가 들어와서, 근데 이 정보가 도저히 저희가 넘길 수가 없는 정보여서 좀 이거에 대해서 다시 좀 이야기를 하고자 영상을 다시 찍게 됐습니다. 원래 찍었던 영상 뒤에다가 좀 붙일 예정이에요. 바로 김진희 선수가 원주훈 선수로 대체 발탁이 됐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사실 이게 저희가 좀 무안해졌죠. 왜냐면 저희가 앞에서 김진희 선수 뽑은 거 가지고 한참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 김진희 같이 떡키에서 잘하는 선수를 뽑는구나, 이제 고집 안 부리고
WK리그에서의 활약을 좀 반영하려고 하시는구나 이 얘기를 했는데 김진희 선수 말고도 물론 이 떡에서 잘해서 이번에 뽑혀간 선수들의 예시가 더 있긴 합니다만 그 중에서 좀 핵심적으로 저희가 좀 주목을 했던 선수가 김진희 선수다 보니까 김진희를 드랍했다라는 거는 이 전체적인 명단의 기조에 대한 평가도 좀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마냥 WK리그에서 잘한다고 뽑혀간다라고 확실하게 이야기하기에도 좀 애매해졌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애매해진 건 둘째치고 저희가 좀 무한해진 건 둘째치고 이거 지금 또 공지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지금 몇 번째입니까? 말하기도 입 아픈 게 장슬기 선수가 대체 발탁된 것도 공지 안 됐다고 제가 찡찡댔었고 그러고 나서 지금 며칠 안 있어서 지금 영상이 채 올라가기도 전에 또 대체 발탁이 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지금 공지가 안 되고 있어요. 또 조용히 홈페이지에 명단의 이름만 바꿔놨습니다. 아 정말 짜증이 나요 이제는. 뭐 하자는 겁니까 진짜. 여자 축구도 팬이 있는 스포츠고요. 팬 베이스의 사업이고요. 축구협회는 팬을 응대해야 하는 책무가 있는 집단입니다. 근데 지금 팬들이 서운하다잖아요. 네? 팬들이 좀 알고 싶으시다잖아요. 좀 이런 것들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기껏해야 200명 보는 영상에서 제가 이렇게 떠들어봤자 뭐가 바뀔까 싶긴 합니다만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될까 보탬이 될까 싶어서 이렇게나마 목소리를 좀 내봅니다. 제발 좀 팬들 무시하지 말아주시고 이런 일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요. 이게 팬들도 팬들인데 김진희 선수 본인은 좀 어떻겠어요? 이거는 뭐 코칭 스태프의 결정이었겠죠. 배 감독을 비롯한 이 코칭 스태프분들, 선발을 결정하시는 모든 분들 잘 생각하셔야 될 게 아무런 이유 없이 지금 뽑았다가 국가대표라는 자리에 얼마나 좀 간절하게 원했겠어요. 제가 경주에서 송주희 감독이랑 선수들 만날 때마다 듣는 이야기는 국가대표에 대한 의지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거든요. 근데 기껏해서 뽑혔는데 이렇게 허무하게 제외를 시켜버리면 이거는 인간적인 예의가 사실은 아니죠. 배려와 존중이 전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 이야기가 어떻게 되고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저는 알 길이 없긴 합니다만 이거는 분명히 김진희 입장에서는 정말 많이 서운할 만한 일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도의적으로도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좀 여러모로 좀 기분 나쁜 처사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 좀 분명히 좀 비판을 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이런 거 저런 거 다 고려해서 저희가 총평을 찍었는데 그 총평도 조금은 다시 찍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좀 뒤에다가 할 전체적인 평가도 지금 다시 간단하게 좀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사실 저희가 이 영상을 찍은 취지가 4월에는 이 짜장새우에 올라간 저희 리뷰 영상이 굉장히 비판적인 스탠스였어요. 근데 이번 6월에는 그래도 좀 U17 아시안컵 보면서 제가 느낀 것도 있고 해서 조금은 우리가 긍정적으로 바라볼 만한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취지로 영상을 찍은 거거든요. 그래서 총평 부분에도 좀 그런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갔고 앞에 저희가 먼저 찍어놓은 영상에서도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김진희 선수 이 건 때문에 제가 지금 힘이 쫙 빠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 이 취지가 있고 준비했던 기조가 있으니까 좀 그런 이야기들 좀 많이 해보면서 영상을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제 총평은 일단은 U17 선수들에 대한 선발, 고등부 유망주들에 대한 선발에 대해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바라볼 포인트들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 좀 짚고 넘어갈까 합니다. U17 아시안컵을 통해서 이 권다은, 원준, KC, 유진 이 선수들의 이 동나이대에서의 입지를 직접 확인을 했죠. 두 가지를 확인했던 것 같아요. 첫 번째, 이 세 명의 선수들이 확실히 기량적으로 위에 있구나. 세 명의 선수들을 뽑은 콜린벨 감독의 안목, 그 발굴한 건 분명히 업적이구나 라는 거를 생각하게 됐던 시간이었고, 두 번째, 이 세 명의 선수들이 국가대표를 갔다 오면서 정말 중요한 무대, 토너먼트에서 정말 중요한 순간에 다른 팀 동료들이 의지해 줄 수 있는 이 동나이대에 어떻게 보면 리더가 됐구나 라는 부분을 좀 느끼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U17 대표팀의 경쟁력이 상승했던 것에 콜린벨 감독이 그 3명의 선수를 발굴하고 언니들이랑 같이 소집해서 훈련시킨 것, 이게 분명히 좀 도움이 됐던 건 아닐까라고 좀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콜린벨 감독이 유망주들을 선발을 할 때 저거 보여주기야 라고 마냥 손가락질하기보다는 좀 생각이 있어서 뽑는 게 아닐까라고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자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콜린벨 감독이 사실 우리나라 대표팀 하면서 욕을 많이 먹고 있긴 합니다만 이 감독이 독일에서 굉장히 호평받은 감독이고 맨체스터 시티 위민까지도 스카우트를 받았을 정도로 국제적인 레벨에서 어느 정도
입지가 있는 감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해서 슈틸리케나 클린스만 보듯이 볼 감독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분명히 있는 감독이고 그냥 액션만 취하는 감독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걸 좀 다시 한번 이 U17 아시안컵을 보면서 느끼지 않았나 싶고, 이번 발탁에 또 홍소윤이라는 뉴페이스가 있잖아요. 이 선수를 이번에 쓸지 안 쓸지 모르겠습니다. 안 쓰더라도, 설령 안 쓰더라도 여자축구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연맹 대회도 따라다니면서 보시잖아요. 그때 홍소윤 선수 어떻게 하는지 좀 눈여겨보면 좋지 않을까. 분명히 홍소윤 선수에게서 뭔가를 받기 때문에 뽑았을 거거든요. 네. 앞으로 좀 그런 부분들을 보는 재미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기대감을 좀 가지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이제 WK리그 활약을 반영해서 또 조금씩의 세대 교체를 시작하는 것 같다라는 거를 좀 평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4월 명단에서 사실 제가 이걸 전혀 못 느꼈거든요. 떡해서 백날 잘해봐야 안 뽑는다, 이게 4월 명단을 보면서 받은 제 인상이었고, 또 한 가지는 이 사람 도대체 우리나라 국가대표가 내년 내후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긴 있나? 이런 의문이 들어서 굉장히 좀 화가 난 상태에서 4월 A매치 명단 리뷰를 찍었었는데, 이번 명단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WK리그에서의 활약을 반영해서 뉴페이스들을 뽑는 게 보였어요. 그래서 그 의지가 조금이나마 있다는 걸 확인해서 안도감이 조금 든다라는 거고요. 근데 아쉬움은 여전히 남죠. 왜냐면 콜린 벨 감독이 지금 하고 있는 새로운 얼굴들을 등용하고 새 판을 짜는 작업은 어떻게 보면 장기적인 플랜이에요. 근데 남아있는 시간이 길지가 않습니다. 이 감독이 남은 임기가 얼마 안 돼요. 올해 안에 나갑니다. 그래서 이 남아있는 얼마 안 되는 시간 동안에 그나마 좀 뭔가 기틀을 다지고 나가려면 2월, 4월 소집부터 좀 전향적인 선발들이 많이 했었어야 되는데, 너무 어린 선수들만 많이 뽑아놓고 당장에 팀에서 뭔가 역할을 해줘야 되는 선수들은 사실은 잘 안 뽑다 보니까 2월, 4월 명단에서는 좀 우리가 당장의 즉시 전력감 세대교체 자원이라고 평가할 만한 선수가 사실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운 골든타임이 좀 허비가 됐다는 느낌이 있죠. 이건 두고두고 좀 아쉬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콜린 벨 감독이 작년에 성적을 냈으면 이렇지 않았을 거예요. 작년에 이 파리올림픽 본선 진출의 확정을 지었으면 아마 올해는 파리올림픽을 준비하는 해가 됐을 것이고, 그러면 이 파리올림픽을 준비하면서 그 성과를 가지고 다시 한번 평가를 하고 벨 감독 체제로 더 가는지 마는지를 고민을 했을 텐데, 그렇게 되기 좀 애매한 상황이 되어버렸죠. 지금 파리올림픽을 떨어졌으니까. 그래서 정작 올해는 이 새 판을 짜는 해가 되어버렸는데, 새 판을 짜야 되는 책임자는 올해 끝나면 나가버리는 좀 애매한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건 누굴 탓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사실은 마음 같아서는 이렇게 된 이상 콜린 벨 감독한테 아예 시간을 더 주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사실은 하거든요. 왜냐하면 다시 차근차근 만들어 나가는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근데 사실 그런 판단을 우리 협회가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으면, 그런 행정가 집단이었으면 사실 우리가 이렇게 화내고 열낼 일도 없었겠죠. 협회에 대한 큰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아마 올해 끝나고 나갈 텐데, 올해 안에라도, 그 짧은 시간 안에라도 그나마 좀 우리가 긍정적으로 목도할 수 있는 변화들이 일어났으면 좋겠고, 새 판을 짬에 있어서 우리가 기틀로 삼을 수 있는 어떤 발견들은 한두 개 정도는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계속 이야기하는 부분이지만 또 한 가지는 이 대체 발탁할 때에 좀 공지되는 거, 이거 좀 제대로 해달라라는 얘기 좀 하고요. 이제는 좀 말하기도 입 아픕니다. 간단하게 좀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콜린 벨 감독이 이렇게 대체 발탁을 두 선수를 하면서 공교롭게도 또 계속 특정 팀을 외면하는 그림이 이어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경주한 수원이라는 팀에 있는 선수들이 기량이 충분한데 뽑히지 못한다라는 인식을 지금 계속 팬들이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유가 있겠죠. 분명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속사정이 있을 거고, 개인적인 이유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이유들이 결국 국가대표 선발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콜린 벨 감독이 좀 프로페셔널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유야 어찌됐든 국가대표 선발을 할 때에는 실력이 척도가 되어야 하고, 팀이 어떻게 하면 더 잘 꾸려질 수 있느냐를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좀 고집 버리고 특정 팀 외면하지 마시고 공정하게 선발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조심스럽네요, 이 얘기하는데. 마지막으로 팬들은 좀 남은 시간, 콜린 벨 감독과의 남은 시간 좀 어떻게 바라봐야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한마디 하면서 마치면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남아있는 시간 동안 아마 조금 더 많은 선수들이 발굴이 될 거고, 이번에도 뉴페이스들이 꽤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도 뉴페이스들이 점점 많이 발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런 선발들이 있을 때 그 선수들이 어떤 나이대이든지 또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이든지, 일단은 새로운 선수들이니까, 그리고 일단 뭔가 가지고 있는
있는 게 있어서 뽑힌 선수들일 테니까 긍정적으로 한번 바라보자라는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계속 가져갈 만한 변화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 그런 변화들을 만들어내는 선수들은 아마 다음 감독의 플랜에도 포함이 되어야 하겠죠. 그러니까 팬분들께서는 남아있는 콜린 벨 감독의 임기 동안 콜린 벨 감독이 가져가는 여러 가지 변화들을 바라보면서 이런 것들은 좀 괜찮다. 이런 아이디어들은 후임자도 좀 이어받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생각을 해두시고 의견을 만들어 두시고 그런 것들이 여론이 되도록 의견을 교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콜린 벨 감독이 쭉 임기를 이어가면서 연속성을 가져가지 못하더라도 우리 대표팀이 2024년에 했던 실험의 결과들이 마냥 다 없어지지 않도록 모래성처럼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가 팬들이 좀 기억을 하고 여론을 만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라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긴 이야기를 맞춰보고자 합니다. 진짜 너무 힘들어요. 저 솔직히 여자 국가대표 얘기할 때마다 할 얘기도 너무 많고 조심스럽기도 하고 또 내용을 잘 조직화해서 전달해야 된다는 생각에 정말 머리가 많이 아프고요. 지금 또 다시 찍으면서 지금 진이 다 빠져가지고 지금 자고 싶은데 이것도 지금 10번 넘게 다시 찍는 거거든요. 네. 아무튼 그래도 이건 올라갈 것 같네요. 네.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힘내세요. 전 힘 빠졌지만. 네. 안녕히 계세요. 슈, 바.